홍만대와 홍범석에게 우리 모두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홍만대의 비자금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홍만대와 홍범석의 소름 돋는 연극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노인네 이거 도대체 어디다 비자금을 숨겨놓은 거야? 윤은성은 퀸즈그룹 법무팀 소속 한 변호사와 홍만대가 숨겨놓은 비자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회장실로 돌아와 혼자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금고직이었던 송 팀장도 비자금 조성과 해외 송금까지는 했는데 최종 종착지는 모른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고, 마지막으로 거친 말레이시아 라부안 은행에도 비자금은커녕 땡전 한 푼도 없다고 해버리니 이건 무슨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죠.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을 사냥해오면서 오너들의 비자금을 수도 없이 가로채운 윤은성이지만 이번만큼은 그도 비자금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많은 돈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꽁꽁 숨겨둔 건지 괜히 비자금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속으로 애꿎은 홍만대를 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만대의 비자금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홍만대가 깨어나든 말든 퀸즈그룹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던 윤은성이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비자금을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윤은성이 도달한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금고지기까지 모르고 있는 비자금 행방을 직접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럴 바에 그냥 심플하게 당사자인 홍만대의 의식을 차리게 하여 직접 비자금 위치를 실토하게 하는 것이었죠. 물론 홍만대의 의식이 돌아온다면 반대급부로 모슬이의 범행이 들통나면서 모슬이가 곧바로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윤은성에게 모슬이는 이미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낳기만 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매정하게 버려버린 남보다 못한 존재일 뿐이었죠. 때마침 모슬이가 홍해인네 가족들을 상의도 없이 밖으로 내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윤은성은 모슬이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서 재빨리 홍만대를 옮겼잖아요. 그동안 모슬이는 홍만대가 죽어서도 안 되고 의식이 돌아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물을 투약하여 홍만대의 혼수 상태를 지속시켜왔지만 지금 윤은성으로서는 홍만대의 의식이 돌아와야만 비자금의 행방을 알 수가 있었고,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만대의 치료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담당 의사에게 또다시 특유의 공격적인 어투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윤은성. 일주일 안에 깨어나게 해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깨어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윤은성은 담당 의사에게 정신 나간 지시를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데요. 홍만대가 누워있는 병실 안에는 윤은성에게 고용된 간병인만 있는 상황. 그런데 사실 홍만대는 이미 이곳 예서의료원으로 이송을 오는 도중에 이송 차량 안에서 정신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가족들이 자신을 구출했다는 생각에 눈을 뜬 채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자신을 이송한 사람이 알고 보니 윤은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의식이 없는 척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윤은성이 병실 밖으로 나가자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홍만대는 자신을 지키고 있는 간병인을 설득해서 병원 밖으로 탈출을 시도해볼까 내심 고민을 해보았지만 윤은성에게 고용된 간병인이 자신의 설득에 넘어올 확률은 사실상 희박했기 때문에 계속 답답하게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눈을 감은 채로 파란만장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홍만대였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홍만대는 윤은성이 의사에게 했던 말을 찬찬히 되짚어보다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 내가 의식이 돌아오면 지엄마가 가지고 있던 내 의결권에 대한 대리권한이 날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퀸즈그룹 경영권 방어도 힘들어질 텐데 왜 나를 의식이 돌아오게 만들려는 거지? 내가 산송장처럼 누워있어야 지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모슬이를 철석같이 믿으면서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잃어버린 홍만대지만 그래도 구두 닦기에서 퀸즈그룹 회장까지 역임한 사람이라 상황 판단 하나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 윤은성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고요했던 병실 밖에서 좋기 10명 이상은 되어 보이는 발자국 소리가 병실 안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홍만대의 고막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고 의문의 여자가 한 명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바로 경호원들을 대동한 모슬이었어요. 모슬이는 그레이스가 자신의 뒤통수를 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이 직접 다른 인력을 대동하여 국내에 있는 VVIP 병동을 모두 전수조사했고 그레이스보다 먼저 홍만대를 찾아냈던 것이죠. 이 노인네 여기 숨어 있었구나. 다행히 아직까지 의식이 없나 보네.
그러자 경호원들에게 곧바로 이송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는 모슬이여사 홍만대는 차라리 윤은성에게 감시당하는 것이 낫지 또다시 모슬이와 같이 있을 생각을 하니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은성도 그렇게 쉽게 홍만대를 빼앗길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병실 안으로 접근하면 곧바로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지시를 해놓았거든요. 다행히 병실 밖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모슬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윤은성은 홍만대를 모슬이에게 빼앗기기 직전에 병실로 다시 들어오게 되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도 찾으셨네요. 은성아, 나는 홍만대 법정 대리권자야. 지금 너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당장 다른 병원으로 옮길 거니까 방해하지 말아라. 어머니 잠깐만요. 비자금 위치를 알아내려면 홍만대가 깨어나야 한다고요. 비자금을 가로채고 그 이후에 어머니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순간 홍만대는 어째서 윤은성이 자신의 의식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지 단번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홍만대가 숨긴 비자금의 규모는 경영권 다툼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였기 때문에 윤은성이 이렇게 길을 쓰고 찾으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었는데요. 하지만 윤은성이 비자금을 찾으려고 날뛰어봐야 자신의 비자금을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홍만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장남인 홍범석에게 맡겨뒀기 때문입니다. 아니, 홍만대와 홍범석은 거의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죠. 홍만대는 일부러 장남과 사이가 안 좋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퍼뜨려서 홍범석이 비자금 추적 대상에서 철저하게 제외되게끔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것이었어요. 대략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쓰러지기 전에 홍만대는 비자금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큰아들인 홍범석의 고발 때문에 검찰 조사로 탈탈 털리는 경험을 하게 됨에 따라 자신이 숨겨놓은 비자금도 검찰 조사로 쉽게 탄로날 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 은행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지만 아무리 세계 각지의 은행들을 경유하고 또 경유해도 송금 기록이 은행 전산망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이상 작정하고 비자금을 추적하면 100이면 100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홍만대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한 변호사가 마지막 경유지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은행까지 털었던 걸 보면 홍만대의 이런 고민이 바로 수긍이 되죠. 그렇다고 하여 자신이 직접 창고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보관하자니 지켜보는 눈이 워낙 많아서 이것 또한 녹록치 않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홍만대의 머릿속에 아주 기발한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장남인 홍범석에게 비자금을 맡기는 것이었죠. 이때 당시 언론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홍범석과 홍만대에 대한 갈등이 각종 신문에서 일면에 장식될 만큼 화제성이 있는 이슈였거든요. 머리가 비상했던 홍만대는 바로 이것을 역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자신과 장남인 홍범석의 사이가 남보다 못한 사이로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혹여나 숨겨놓은 비자금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홍혜인이나 홍범주는 수사 대상에 오를지 모르겠지만 큰아들인 홍범석만큼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홍범석은 홍만대를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으로 후계 서열에서 완전히 나가리가 됐으니 그가 어디서 무엇하건 사람들의 눈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섰던 것이죠. 비자금의 규모가 거의 천문학적 규모였기 때문에 평범한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추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범석아, 너가 나한테 저지른 잘못 내가 다 용서해주마. 그게 정말이세요,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 너가 내 비자금을 관리해줘야겠다. 아버지 비자금을 제가 관리하라고요. 홍만대는 어째서 홍범석이 비자금을 관리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해 주었고 그렇게 홍범석은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를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 홍만대의 비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용두리에 있던 홍범자가 홍범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가 지금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뭐라도 좀 해보라고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 홍범석은 아버지가 장례식에도 오지 말라고 그랬다며 매몰차게 홍범자의 전화를 끊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것은 철저하게 비자금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사전에 홍만대가 지시한 사항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갑자기 쓰러진다고 해도 절대 병문안 같은 거 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이죠. 혹여나 홍만대와 홍범석의 사이가 회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비자금의 추적 대상에 홍범석도 포함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비자금도 위험해질 수가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